자, 준비된 업종이 유리기판이 나옵니다. 뭐 유리기판 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장 산업까지 사실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많은 투자자분들이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수급 구도는 좀 어떤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고성능 인공지능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판의 필요성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의 어떤 플라스틱 기판 그리고 유기 기판으로는 이제 고성능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이러한 기술력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때 등장한 것이 이제 유리 기판인데요. 유리 기판의 시장 규모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좀 있어요. 시장 조사 기관 마켓에서는 2028년에 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7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같은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28년에 16조 원 정도로 이렇게 시장 규모를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2030년이 넘어가면은 100억 달러가 넘어간다. 이 부분은 좀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2024년에서 2030년까지를 놓고 보면은 연평균 7.3%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로서의 어떤 유리 기판이 이제 상용화가 시작될 경우, 그리고 AI 및 고성능 컴퓨팅 이쪽의 어떤 성장 속도에 따라서 유리 기판의 성장 속도 역시 비례해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섹터를 지금 한번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시는데 중국 쪽도 저희가 견제를 안 할 수 없는 게요. 항상 중국 쪽이 저가 공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기판도 이걸 분명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은 이제 기술력으로 어떤 그런 경쟁력으로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예, 항상 중국은 무엇이든지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잖아요. 유리기판 역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이런 그 플로팅 방식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네. 플로팅 방식은 이제 용해로를 갖다가 바닥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용해로로부터 나오는 유리물을 갖다가 이제 수평하게 이동시키면서 유리기판을 자르면서 가공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롤러하고의 어떤 접촉 이게 이제 또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후에 후 가공에서 이제 연마 공정이 또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용해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나 디스플레이 생산 이쪽에 사용되는 방식이 이제 주로 퓨전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퓨전 방식은 용해로를 좀 높은 위치에다 두고 유리물을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동시에 냉각을 시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적당한 크기로 유리기판을 자르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생산 방식에서는 이제 다른 장비하고의 접촉이 없어요. 그래서 플로팅 방식과 다르게 이런 다른 연마 가공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용해로를 아무래도 위에 설치하니까 대용량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수율 측면에서는 퓨전 방식이 좀 더 선호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중국의 경우는 이 건축 자재 등에 쓰이는 이런 플로팅 방식의 기술은 갖고 있는데 퓨전 방식의 이 기술력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리기판 쪽에서는 당장은 경쟁 상대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다만 네네. 이제 중국 업체 BOE가 이제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연내 생산 라인 구축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니케이 인용 보도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 BOE가 이제 대규모 투자 능력이 있고 아무래도 또 기술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들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유리기판 분야에 대한 어떤 기술 검증이나 그다음 시장 수요 확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장에서도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보시는 분들이 유리기판 관련주 한번 지켜볼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체크 포인트로 이것만은 확인하셔라라는 부분이 있다면 뭘 제시하시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리기판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은 AI 반도체의 어떤 그 고성능화 그리고 고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플라스틱 반도체 기판이 사용이 됐는데 점차 미세 공정이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를 줄이기도 어렵고요. 또 기판의 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열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 이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나 실리콘 기판의 경우는 발열 문제, 그리고 전력 소모 과다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유리기판 경우는 기존 대비 열 팽창률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발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정기적인 신호 전달이 10배 이상 향상이 되면서 반도체 성능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고열 상황에서 휘는 현상이 좀 적고요. 표면이 또 매끄럽기 때문에 미세해로 이런 공정에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의 단점이었던 깨지기 쉽다거나 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거나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의 단점도 있지만은 AI 반도체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리기판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서 유리기판으로의 교체가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상용화 시점을 갖다 놓고 보면은 빅테크 기업 중에서 지금 복수 기업으로의 퀄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하반기로는 빅테크 기업 두세 곳에 이제 시제품을 공급할 예정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내년부터는 좀 상용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한 관심, 이제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섹터에 주목할까 그 선택을 어려워하시죠. 저희 고수회전에서 오늘 두 가지 섹터를 공개합니다. 먼저 나온 쪽이 유리기판이었습니다. 자, 이쪽 관련해서 김인준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으로 또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검색하실 때요,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추가적인 내용 확인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 업종 안에서 이제 관심주가 또 있으실 거예요. 두 개 종목을 압축해 볼 건데 첫 번째 기업부터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살펴볼 쪽은 SKC입니다. 원래는 사실 화학 소재 쪽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유리기판을 포함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 쪽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되는 그런 SKC입니다. 유리기판에서 SKC가 지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SKC는 유리기판 쪽에서 놓고 보면은 선두권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일단 네.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미국의 조지아주에다가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의 양산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고요. 또 시제품을 생산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이제 복수 기업에다가 샘플 인증을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빠르면 8월경에 이 퀄 테스트에 대한 유의미한 이러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앱솔리스는 이제 연말까지 이러한 그 고객사 인증을 마치고 유리기판에 대한 이제 상업화를 시작한다.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작겠죠. 양산 규모 자체가. 이런 상업화를 이제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그 소규모 양산이 가능한 생산 라인은 이미 구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납품 계약이 체결이 되고 또 고객사가 확대되고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 라인 역시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C는 지난 5월 29일에 3,100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교환 대상은 SKC 자기 주식 298만 주였는데요. 이상의 투자금을 모두 거의 대부분 앱솔리스 유리기판 상업화 운용 자금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 기업에서는 선두권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글로벌 기업사 어떤 고객사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게다가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실적에도
다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일단 뭐 실적은 아무래도 나중에 상용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SKC는 원래 이제 동박 사업 이쪽에 공급 과잉 상황에서도 그동안 이쪽에서 상당히 부진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복수의 글로벌 배터리 고객사를 확보해서요 15만 톤 규모 중장기 공급 계약 등이 일단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한 말레이시아 신공장의 그 가동률 상승으로 내년에는 올해는까지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2차 전지 부문에선 좀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신사업인 유리기판 이 사업이 실적 추이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고객사와의 퀄 테스트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공급 구체화 그리고 양산화 시는 이제 2028년 2026년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실적에 조금씩 이제 가세를 하지 않을까 그 영향이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증권사 예측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는요 매출액이 한 2조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이 한 1,900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3년부터 3년간 적자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내년에는 2차 전지 그리고 ISC 같은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 여기다가 이제 화학 부문 등에서도 이제 다수의 좀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유리기판의 가세 이런 부분은 SKC 전반적인 실적에 있어 갖고는 내년도에는 이제 적자폭에 상당한 유의미한 감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접근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올해의 흐름을 보니까요. 등락이 계속 좀 반복되는 양상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변수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지 그 포인트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방향은 우상향을 기대해봐도 좋은 건지 전망도 함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SKC 주가를 여러분들이 주봉 차트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수차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또 실적 부진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이 3년간이나 계속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향후 실적을 본다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다소의 좀 개선 기대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유리기판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또 가세를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8월에 이 콜 테스트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오면서부터 이런 주가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하반기 들어서는 서서히 좀 완만하게 회복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회복을 보일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러한 주가의 부진을 계속 이어갈 거냐라는 부분은 결국 유리기판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인준 전문가의 SKC에 대한 전략, 추가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유리기판 관련주 최선호주 두 번째 종목으로 화면으로 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기가 나옵니다. 유리기판 얘기가 워낙 또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기도 이쪽 사업에 뛰어드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만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기는 이제 두 가지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자체적인 기술력과 시장 선점 노력입니다. 삼성전기는 2026년에 유리기판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소재 설비 업체 그리고 관계사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올해 2분기 중에 이제 파일럿 라인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미국 재테크, 빅테크 업체 두세 곳에다가 이제 시제품을 갖다 이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6월 5일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삼성전기가 애플하고 반도체용 유리기판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삼성전기가 노리는 두세 곳 중 한 곳이 애플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의 논의 진행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네.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하고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타 기업의 앞선 시장
지배력을 갖다가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와 동반으로요. 유리기판 기술 교류회를 진행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과거에도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바로 이 유리기판 TF를 갖다 구성했던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유리기판 협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의 패키징 이 부분을 담당하고 삼성전자는 인터포저를 담당하는 이러한 식으로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업계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 부분은 아직은 예측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삼성전기는 일단 MLCC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기업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까 유리기판 쪽에서의 동력도 확보를 한다면 두 가지가 좀 시너지로 뭔가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기대되거든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기는 MLCC라고 하면은 이제 전자제품에서 전류를 갖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노이즈를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부품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글로벌 세계 2위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자체도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AI 서버가 고도화되면서 MLCC 탑재량도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삼성 전기에 대한 수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버용 MLCC 비중이 지난해 4분기 15%에서 올해 1분기에는 18%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넘어갔죠. 전년 동기 대비 9%의 이런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이후를 놓고 보면 AI의 GPU 그리고 HBM의 서버 그리고 전기차 및 전장용 MLCC 이러한 부분에서 평균 용량이요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봐요. 그래서 네. 출하량이 그만큼 또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리기판까지 신성장 동력으로 가세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AI 산업 성장에 따라서요 MLCC와 유리기판 이 쌍두마차가 삼성전기의 실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업이 그래서 언제 실제 숫자를 보여줄 것이냐, 이 매출을 정말 언제쯤 당겨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장기 베팅이 필요한 건가라는 의문도 생길 수 있고요. 투자적 리스크는 괜찮을까요? 예, 아무래도 장밋빛 희망만 또 얘기하기에는 또 그 이면을 또 우리가 그렇죠. 봐야 되는데요. 네. 삼성전기가 이제 만약에 유리기판 개발에 실패하거나 그 성과 자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사업에 이 삼성전기 기업에는 리스크가 되겠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만큼 또 기술을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기술 혁신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유리기판 사업에 있어서 유의미한 이러한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유리기판이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깨지기가 쉽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수율이 떨어지죠. 수율이 떨어지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이전에도 계속 제기되어 온 그런 리스크 요인이었거든요. 이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경쟁자가 많습니다. 경쟁자가 많다는 점도 잠재적 리스크인데 네. 공급 과잉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유리기판을 양산하려면은 공정 장비를 다 어느 정도 바꿔야 되죠. 그리고 공급망을 또 재구성해야 되고 아울러서 또 대량 생산을 하려면 표준화를 만들어야 돼요. 수율 관리가 또 중요해지고요. 이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난관이 많다라는 게 이제 리스크 요인입니다. 안정적인 소량 생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내년도를 저러한 단점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년도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좀 안목에서 유리기판 쪽은 사실상으로는 성패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또 다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리스크 관리 측면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주가가 보니까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네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뭐 저평가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건지 접근 전략은 어떻게 취할까요? 삼성전기 주가는 지난해 12월 저점에서는 한 50%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는 다소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다가 말씀드린 이 애플과의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반등을 해서 단기적인 이제 박스권은 상향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만
단기적인 매물대는 소화를 했지만은 좀 추세적인 매물대를 보면 여전히 위로 소화해야 되는 이런 매물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박스권의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또 박스권으로 또 다시 올려놓고 박스권,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방식이죠. 이러한 식의 주가 흐름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MLCC라는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유리기판이라는 신성장 모멘텀이 이제 가세를 한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삼성전기의 주가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로는 14만 원대 안착이 일단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당장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당장은 아래로는 12만 5천 원 이 정도 선에서 지지를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전략까지 잡아주셨네요. 계속해서 김인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른 내용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